60여 년 만에 신흥사로 돌아온 영산회상도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어제 66년 만에 돌아온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귀국 환영법회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한국전쟁 전몰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가축들을 밀집된 공간에서 대량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규모 밀집 사육과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을 막고 인간과 동물의 상생을 추구하는 불교적 해법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축산 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화향기 나눔 사진전은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아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속리산 법주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법주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수천 명의 시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등 비대면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해외에선 명상 앱이 인기를 끌며 온라인 명상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불교진흥원에 의해 개설된 헬로 부다 TV가 불교에 기반한 명상 강의를 선보이며 명상 대중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어제 66년 만에 돌아온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귀국 환영법회를 봉행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또 순국선열과 한국전쟁 전몰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도 함께 봉행했습니다. 첫 소식,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55년 조성돼 신흥사 극락보전을 장엄하던 영산회상도와 명부전에 봉안했던 시황도는 1954년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됐다가 올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계종과 신흥사 사부대 중 불자, 시민단체와 강원 속초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바라고 귀향을 추진한 끝에 이룬 값진 결실입니다. 신흥사는 9일 사부대중과 시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귀국 환영법회를 봉행하고 66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성보문화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제 성보들은 오래전에 그러했듯이 천년고찰 신흥사 도량과 불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장엄하면서 우리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미래를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신흥사 사부대중과 속초 시민들은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귀향을 계기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성보들의 환수가 이루어지고 불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 법회가 원력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성보들이 환지본초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지극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황도가 오랜 기간 아픈 기간을 보낸 후 제자리로 돌아왔듯이 코로나 상황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오늘의 이 행사가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귀국 환영법회에 이어 순국선열과 6.25 전쟁 전몰 장병 등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가 봉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흥사는 정화 6비구 가운데 한 분으로 오늘날 교구 본사로서의 신흥사 기틀을 다진 중흥조 정호당 성준 대선사 43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뜻을 계승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성준 대선사는 소요산 자제함과 봉은사 주지, 조계종 재무부장과 감찰원장을 역임했고 1971년 제3교구 본사 건봉사 주지로 취임한 이후 본사를 설악산 신흥사로 옮겨 중창에 진력했으며 1977년 법납 23세로 입적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포교를 통한 한국불교 발전에 공헌한 사부대중을 선정해 시상하는 조계종 포교 대상에 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 대상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32번째 포교 대상의 대상인 종정상 수상자로 보광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광 스님은 정토학 연구와 정토 연불 신행 지도 등을 통해 전법과 포교에 매진했고 지난 2000년부터 BBS 불교 방송의 경전 공부 300회 방송 출연 등 대중매체 포교 활동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교 대상 공로상은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한마음 선언 부산 지원장 해도 스님, 최대경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산 지회장, 이연화 은혜사 신도 회장이 선정됐고 원력상은 서울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과 서우남 감원 성현 스님 등이 선정됐습니다. 포교 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한 현진 스님이 화엄법회 법석에 올라 감노법문을 설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경내 화엄원에서 교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 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진 스님을 초청해 화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화엄 중에서는 화장자문 재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가슴에 와닿는 언어로 하자면 환희장엄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 완전한 행복, 이런 말입니다. 법회에 앞서 교구장 덕문 스님은 구례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4살 화나 어머니에게 의료비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엄사는 또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 등 모범적인 신행 활동으로 기감이 된 순천 매상고 심동영 군에게 총무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신행과 포교를 전담할 사찰 포교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가축들을 밀집된 공간에서 대량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대규모 밀집 사육과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과 동물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불교적 해법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코로나19 이후 축산 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한 기둥이자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축산업. 경제 발전과 함께 꾸준히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환경보호 문제와 각종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축산업은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축산업계가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른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문제점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의 네덜란드의 그 정책, 18가지 정책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시장의 영향이나 아니면 우리 축산업의 그런 영향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동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과도한 밀집 사육,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으로 이른바 동물복지 개념이 제시됐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 축산업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육류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물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적절한 모델 개발, 그리고 과감한 농촌 축산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는 노력이 앞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동물복지 축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친환경 축산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상생과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불교적 가치가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슬아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지역을 빛낸 역대 조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전통 달의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한 단의 달을 올리나니 그것이옵소서. 우리 포항불교 불자 여러분들과 53만 포항 시민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기를 감히 올해 7회를 맞는 문화제는 포항 보경사 경내에서 열렸으며 포항사업연 회장 철산 스님 등 4부 대중은 자장, 해공, 의상대사 등 신라시대부터 1600년 넘게 이어온 포항불교계 위대한 선사 24분을 기리고 지역사회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제주 천왕사 도량에 3층 석탑을 봉안했습니다. 제주 천왕사는 주지 지호 스님을 비롯해 정광사 주지 대권 스님, BBS 제주불교방송 윤두호 사장 등 4부 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3층 석가탑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갑작스런 돌연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딸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며 천왕사를 찾는 모든 이들의 안식처로 3층 석탑을 봉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지호 스님은 앞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3층 석탑에 봉안해 영가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가을꽃을 볼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화향기 나눔 사진전은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아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활짝 피어난 국화꽃으로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 조계사. 형형색색의 국화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펼쳐지고 크고 작은 국화 화분들로 둘러싸인 조계사는 그야말로 잘 가꾼 정원을 연상하게 합니다. 올해로 10번째 국화향기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계사가 이번엔 사진 전시회까지 함께 열었습니다. 국화꽃 전시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전시회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국화꽃으로 만든 공룡과 만화 캐릭터 앞에서 엄마, 아빠가 촬영한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의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사찰 측이 대웅전합 특설무대 자리까지 선뜻 내줬습니다. 사진 속 내 모습을 발견한 아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진짜 특별하다고 말해서 제가 행복했어요. 꽃 앞에서 사진 찍어서 좋았어요. 이번 국화향기 나눔 사진전엔 국화꽃으로 장엄한 부처님과 촬영하기 등의 9가지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주지 지연 스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 특별한 선물이 선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가장 힘들긴 하지만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아이들 생각과 맞추어서 손동작, 웃음, 몸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도 제가 즐거웠습니다. 이번 선제 어린이집 사진전은 조계사 대웅전합 특설부대에서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을 나들이 마저 빼앗긴 사람들에게도 잠시 여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사진전은 선제 어린이집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 매체인 BBS 불교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방송의 선명도와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파수 송신을 위해 FM 송신기 등 방송 장비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 5일 헬기를 통해 새로 교체하는 FM 송신기와 송신 안테나를 비롯해 방송 장비들을 서울 관악산 송신소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방송 송신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교체 작업은 어제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송 송신 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그동안 장비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속리산 법조사는 단일 사찰로는 국보와 보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야외 박물관으로 불리는데요.
BBS 청주불교 방송이 법주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법주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수천 명의 시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등 비대면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속리산 법주사. 웅장한 대북 소리가 고요한 사찰에 울려 퍼집니다. 절도에는 무술 동작과 우렁찬 기합 소리가 시선을 빼앗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법주사 페스티벌이 지난 7일 법주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법주사. 이번 행사는 대북 공연과 선무도 공연, 보물 홍보,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법주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야외박물관으로 불리는 법주사의 국보세점과 보물 12점을 소개하는 코너는 생소했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법주사는 민족 정신과 문화가 담긴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유산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축제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법주사를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아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페스티벌의 의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법주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어떻게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더 가꾸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BBS 불교방송 공식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만 2천여 명,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행사 하루 만에 4,800회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들고 불편해진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힘든 모든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축제이지만 오히려 중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법주사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의 말미를 장식한 산사음악회에는 슈퍼비와 오로라, VOS 등 유명 가수들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충북 도민을 넘어 전 국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긴 법주사 페스티벌. 법주사 페스티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속리산 법주사의 위상과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는 호평을 남겼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해외에서는 헤드스페이스와 캄, 10% 해피어 등 명상 앱이 큰 인기를 끌며 온라인 명상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불교진흥원에 의해 개설된 헬로 붓다 TV가 불교에 기반한 명상 강의를 선보이며 명상 대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명상은 이미 오래전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010년 헤드스페이스와 2012년 출시된 캄은 개인회원은 물론 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급성장했습니다. 명상이 개인의 행복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And if you have meditation available to you, if you have a practice of pulling your attention back into the present moment available to you, you have a much better chance to reconnect with exactly where you are. And exactly where you are. 해외에 비해 국내 온라인 명상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대한불교진흥원이 코로나 이후 개설한 헬로 붓다 TV가 주목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상 전문가들과 불교를 기반으로 한 명상 강의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정신과 의사이자 명상 전문가인 전현수 박사의 강의는 불교 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명상이 과학처럼 마음을 관찰하며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명상 산업 급성장의 해답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걸 정확히 아는 과학, 특히 마음에 대한 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과학에서 밝혀낸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그 속성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과학이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로 제시된 이 같은 화두가 우리 사회 불교를 기반으로 한 명상 대중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연말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능인고 1, 2학년 학생과 교사 60여 명은 대구 수성구 파동 지역 6가구에 연탄 2,300여 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힘들어하시는 이웃을 위한 어떤 관심 또 배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전달된 연탄 구입 비용 180만 원은 능인고 두볼봉사단 학생들의 자비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템플스테이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1박 2일 코스의 가을철 템플스테이 기차 여행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차여행 코스에 따라 나간읍성과 순천만습지, 전주 한옥마을, 화계장터 등의 지역 명물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이자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 유용식물 자원으로서 우리의 생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선정하는 2020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시상식에서 베스트 송, 베스트 그룹, 비기스트 팬,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 등 4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무단 반출됐던 설악산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황도가 6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 맺힌 유산인 반출 문화재들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불교계는 물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